아시아 도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하면서 오후장인 코스닥이 지금 1.5% 넘게 밀리고 있어요. 1030선까지 하락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될지 이번에는 이마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은 네. 왜 코스닥이 이렇게 빠져요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마트에 대한 점검 해보고 그다음에 빠르게 또 코스닥 시장 점검 도와드릴게요.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들였다면서요?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면서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앵커님은 스타벅스 하루에 몇 번 가십니까? 하루에요? 네, 스타벅스 하루에 0번 가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여기 스타벅스 잔을 저희 1층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쟁사를 이용하면서 경쟁사에 대한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벅스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닌가요? 커피 업계에선? 커피는 1등이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스타벅스를 차지하면 우리나라가 5위 정도 됩니다. 엄청난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뉴스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달에 만약에 커피 값으로 한 30만 원 나간다. 그 중에서 딱 15만 원은 줄여서 이마트 사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주식을요? 네. 네. 그게 더 나중에 스타벅스 커피 이만큼을 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나중을 위한 저축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내용들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었던 스타벅스 코리아 이쪽에 대해서 지분 50%를 갖고 있었는데 그 17.5%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0%를 다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이제 67.5%로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한 4,7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나머지를 32.5%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관련된 스타벅스는 이제 이마트와 싱가포르 투자청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그런 쪽에서 왜 이런 결정이 지금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마트가 지금 현재 지분을 강화시켜서 좀 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나중에나 혹시 이를 IPO를 한다든가 또 어떤 또 자금이 필요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네. 잘 쓸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잘 이제 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분 가치 총 가치가 한 2조 7천억까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중에서 거의 67.5% 따지면은 꽤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고 은님도 궁금하신 질문이 이건데, 그러니까 네. 앞서 커피 살 돈 좀 줄여서 이마트 주식 사자고 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혹시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로 올라서예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매력을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를 통해서 그전부터 얘기는 많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알짜 회사를 얼만큼 이마트가 활용할 것인가 네. 라는 쪽인데 수면 위에 가라앉혀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뭐 들어갔던 비용들이나 다 제하고 나게 되면 총 연결 순이익으로 1년에 한 1,000억 정도 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작년 매출이 1조 9천억 그리고 또 올해 1분기만 해도 5천억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2조 정도 연간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성장률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신세계가 뭐 최근에 야구단 인수했던 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얘기가 또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을 하는 쪽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레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과 또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약간 어떤 소비재 쪽에 여러 가지 흐름들의 판을 깔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런 재원들을 이커머스를 강화시킬 때 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모든 소비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단도 인수하고 그 야구단에 가면은 또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음료도 있고 무언가의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정용진의 그 움직임이 보여요. 이게 이베이 인수 이마트가 이커머스 자망력을 더 키우는데 또 한몫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이베이 코리아 그거 인수해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마트가 그동안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PB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매장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되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장부가로 따졌을 때는 되게 아직까지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걸 자산 유동화를 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산 유동화는 또 시가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를 반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온라인 쪽으로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픈마켓 3위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물류 쪽을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왠지 그 캐파가 우리가 좀 남아돌까 봐 네. 쉽게 말씀드리면 S닷컴만으로는 이 풀필먼트를 다 가동하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인력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한 1조 정도 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류센터의 강화와 함께 또 하나가 이제 네이버 거 끌고 오겠죠. 네이버와 같이 또 손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믹스시켜서 어떤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베이 코리아가 나중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 신세계가 가져간 게 조금 더 잘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은 앞으로 딱 3년 뒤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뒤면 나올 것이다. 그럼 항상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네.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많은 M&A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단기적인 실적에선 비용 처리가 되면서 좀 그렇죠. 부진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번 실적에도 좀 그런 면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야구단부터 쭉 나왔을 때 비용이 4조가 좀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자 비용까지 따지게 되면은 연간 뭐 400억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일단 이를 얼만큼 잘 뛰어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그를 또 저희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네. 계산하고 이 정도 이상은 벌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관점들은 서서히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인스타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인스타 스타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방송의 스타는 앵커님. 아닌 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그렇게까지 인스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좀 MZ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어떻게 감히 부회장님을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통하려고 물론 약간 논란의 네네. 얘기들도 몇 가지 있긴 했었지만, CEO 자체가 소통하려고 한다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또 선을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되겠죠. 적당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끔한 충고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과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트렌드를 알면서 또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그룹이 나아갈 방향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김민수 대표님은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마트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현재 매수 가능할까요? 네, 차트를 보려고 했는데 HTS가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준비해 드릴게요. 중장기로 딱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가를 보게 되면 친절하게 나왔네요. 네, 근데 가격대에서 한 16만 7천 원대 한 16만 원대 중반대에서부터는 꼭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주봉이나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1차로 21만 원대가 1차 걸리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큰 어떤 성장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조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연간 1,000억씩 들어오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에 따른 영업이익과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온라인 쪽의 강화된 모습까지 봤을 때 지금 2023년도 영업이익 1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정말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대비 저평가와 실적이 개선되는 모멘텀들 같이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쪽에서 최종 27만 원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충분히 모아가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네. 관점은 중장기입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실 거를 그중에서 조금 띄어서 이마트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마트 2차 목표 주가 27만 원 제시하면서 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마트와 함께 광폭 행보를 보일 만한 또 다른 유통주를 찾아보자면요. 광폭 행보요? 네. 광폭 행보는 앵커님이
잘 보이실 거고요. 아, 제가요? 네, 다양한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커머스 업체들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마음이 썩 가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신세계그룹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쪽에 강화되는 모습들의 신세계 INC가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네. 이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IT 통합이라든가 이제 또 무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게 되면은 그에 따른 투자와 그에 따른 IT 성과를 냈었을 때 이 회사가 가장 돋보일 것 같은데 주가는 이제 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 확인 신호가 나왔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통시장의 성장과 함께 IT 부분에서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신세계 INC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 이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겠고요. 또 은님이 지금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하락장이 매수 기회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라고 네, 안 되죠. 안 돼요. 네, 내일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오늘은 보류. 네, 내일은 FOMC 회의가 뭐 별 얘기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또 흔들림이 받다 보니까 네. 여기서 어떤 파장이 나올지를 한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제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뉘앙스나 변화 요인들 하나 좀 체크해보고 시장 반응까지 보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은 그냥 앵커님하고 즐겁게 그냥 나머지 시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매는 관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빠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를 좀 두고 보자라는 관망 심리도 있고 지금 일본 증시도 갑자기 도쿄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급락을 또 중국 증시의 경우는 최근에 뭐 기술이다 사교육이다 이런 제재가 들어오면서 부진한 것들이 다 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러고서는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섣불리 매도 혹은 섣불리 매수하지는 말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